어쨌든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일, 뭐 흔히 법정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좀 설명해 거의 주시죠. 없는 일이죠.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골프, 저는 아마 항소심에 대법원에서는 검찰 측에서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쪽보다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냥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런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을 하는 법 자체가 완전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에 올라간다면 다 아시겠습니다. 1시간 36분 동안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이렇게 아주 길게 판결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상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더 밝힌 거라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 길게 판결문을 만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미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벌어졌었고요.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일단 징역 1년이 일단은 무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서 뭐 형량에 대한 읍소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죄 주장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말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이렇게 한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예, 그런데 기념사진 촬영했던 그런 이 거군요.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마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나왔던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이 발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을 한 수준이었고 그리고 사진 자체도 조작이 되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한 10여 명이 있는 사진 중에서 골프를 친 4명의 사진을 확대해서 자른 것이거든요. 예. 편집의 수준이라고만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조작이 된 거다. 예,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사진이 조작이 맞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1심에서도 20명이 넘는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증언을 한 부분들 그리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순 의견 개진을 한 것이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어쨌든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일, 뭐 흔히 법정에서는 좀 흔히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좀 거의 설명해 없는 주시죠. 일이죠.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골프, 저는 아마 항소심에 대법원에서는 검찰 측에서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쪽보다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협박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그냥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이런 허위사실 공표로서 처벌을 하는 법 자체가 완전 무력화되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공직선거에 나갔을 때 좀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협박받았습니다. 협박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기소가 되어도 이렇게 그냥 단순 의견 표명이니까 무죄다. 라고 선고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있는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깊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항소심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서 그런 형태로서 이제 뭐 만약에 그러니까 유죄로서 판단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이제 상고 이유서를 보고서는 만약에 이것이 유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파기환송을 하고, 그럼 다시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시작되는 2심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죄로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종욱 행정관님, 뭐 대법원 판단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뒤집힌다고 하면요, 대법원에서도 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속 2심의 무죄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1심 판결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심 자체가 문제였다. 예, 왜냐하면 고 김문기 차장과 관련돼서 골프를 쳤다 말았다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 부분과 사진의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사례가 없습니다. 어쨌든 1심 재판부가 이런 걸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판결을 내린 부분 자체가 매우 오염된 판결이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2심 같은 경우 무죄가 나올 거라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 올라간다면 다시 했습니다. 1시간 36분 동안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적어도 이렇게 아주 길게 판결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상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을 더 밝힌 거라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 길게 판결문을 만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미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벌어졌었고요. 백현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국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어떤 국정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언감정법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가 돼서 거기서만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공소기각 될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공소기각 시키지 않고 이 네.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판결문을 내놨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소위 법리적 논쟁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어떤 충분히 설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1심이 2심에서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2심의 판결들을 대체적으로 최종심에서 존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검찰 리스크였다. 그러니까 검찰의 정적 수사에 의한 야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번 2심에서 판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얘기를 좀 앞으로 좀 돌려서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 사진, 골프 기념 촬영 그 사진을 두고서 이 확대한 걸 두고 조작이다라고 했고, 아니 검찰 쪽은 이건 편집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김종욱 행정관님 이 사진을 확대한 게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이 편집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 원판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건 10여 명 이상이 있는 사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4명만 딱, 4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골프를 치는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 자체의 사진 자체의 의도 자체가 소위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체 사진에서 4명의 사진만 옮김으로써 조작된 사진 방식을 통해서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저건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간 거겠죠.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2심 재판부 같은 경우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냐. 조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2심 재판부가 아주 면밀하게 발언 하나하나를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